예, 오늘 원 팀장의 부동산 가이드는 저번 편에 했던 부동산 교환의 이 함정이라 할까를 아주 상세히 해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예, 교환에서 기회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설계된 함정인 경우가 많습니다. 교환의 위험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? 여러분, 여기서부터가 교환 이 시리즈의 핵심입니다. 많은 분들이 교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 기회다, 돌파구다. 하지만 현실은 실제 거래는 다릅니다. 기회가 아니라 함정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. 왜냐? 구조 자체가 개인에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위험 1, 평가 오류 가장 많이 당하는 부분입니다. 여러분, 부동산의 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. 뭐 상가, 빌딩, 토지, 분양상가, 수익형 부동산, 이게 다 엄밀히 제대로 다 이렇게 평가하고 할 수 있는 그 일종의 평가 능력 내지 실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가치시키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비교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왜냐하면 심층 구조로 보면 매매 시장은 실거래가가 존재하고 유사물건 비교가 가능하지만 교환은 서로 가격을 합의하는 거지 가격 기준이 없습니다.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0억 대 10억 교환을 했다. 겉으로는 공정해 보입니다. 하지만 실제는 한쪽은 유동성이 높은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이고 물론 싸게 팔아야겠지만 한쪽은 전혀 안 팔립니다. 그럼 결과 가치가 서로 달라진다는 게 문제입니다. 그리고 이 수익형 상가 8억하고 분양상가 8억의 교환, 겉으로는 가격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수익형은 현금 흐름이 존재합니다. 분양상가는 공실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. 결과 오히려 현금 흐름에 막혀서 실질 가치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. 핵심은 교환은 가격의 숫자 노름이 아니라 이게 현금 흐름하고 팔릴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. 그 다음에 위험 2는 권리 분석 문제입니다. 이게 전문가도 놓칠 수 있는 영역이 되는데요. 이 부분은 정말 위험합니다. 교환 물건은 문제 있는 경우, 양쪽이 다 하자 투성인 경우가 태반입니다.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건 뭐 근저당서부터 선순위 채권, 임차인 보증금, 전세권, 가압류, 가처분 엄청나게 많죠. 뭐 압류서부터 거기다 심층적으로 특히 임차인 문제, 이거 참 함정인 경우가 많아요. 겉으로는 월세가 잘 나옵니다. 하지만 실제로는 보증금 월세가 과대한다든지 월세가 밀려있다든지 계약 종료가 임박했다든지 또 권리금 문제, 이거를 잘 모르면 실제 부채를 떠나야 되는 구조인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실제 붕괴 사례를 말씀드리면 건물 교환 후 임차인이 얼마 있다 바로 퇴거합니다. 공실 발생하고 대출 이자 부담해야 됩니다. 결과 버티다가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핵심 교환은 물건을 받는 게 아니라 권리 플러스 부채 플러스 리스크를 같이 받는 것입니다. 그리고 위험 3은 교환 브로커 문제입니다. 이게 가장 교묘한 함정인데, 이 교환 브로커에는 이 교환의 스폰서, 뒷돈을 대줘가 찍어서 교환 브로커하고 서로 갈라먹기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교환이 함정이 많게 됩니다. 그 사람들은 숱하게 많이 이 교환 거래를 해봤고 어려움 겪어봤고 뭐 하다 보니까 진짜 전문가들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야릇한 물건 찍어가지고 이 교환 초보자들을 현혹시켜서 함정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교환 시장에는 전문 브로커, 교환 전문 스폰서가 존재합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거래 성사 중심으로 단기 전매 차익, 그 다음에 정보를 당연히 편향해서 제공하겠죠. 그래서 대표적인 수법이 뭐 가격 부풀기, 실제 6, 7억도 안 가는 거 10억 갑니다. 그 다음에 장점만 강조합니다. 상권 진짜 앞으로 좋아집니다. 근거 없는 경우가 태반이죠. 그 다음에 단점 숨기고,
공실 권리 문제, 구조 문제, 그 다음에 이 교환이 반복되면 이 조건 불리하게 설계를 또 합니다. 추가 현금, 그러니까 웃돈이죠. 요구한다든지 불리한 교환 비율. 결과 계약 후 깨닫습니다. 속았구나. 그래서 핵심은 교환 시장에서는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. 위험사. 이게 참 거래할 때마다 세금, 취득세, 양도세, 그 다음에 컨설팅비, 돈이 나가는 이 구조가 함정이라는, 이게 계속 자산을 교환할 때마다 깎아먹는 구조가 됩니다. 대부분 이걸 심각히 생각 안 하시는데, 교환은 여러 번 하게 되면 상당 금액이 다 이걸로 나가버려요. 그래서 이 교환의 법적인 구조는 매도 매수를 두 가지 다 하는 겁니다. 즉 양도세 발생, 취득세 발생. 문제는 이게 누적됩니다. 교환 두세 번 하면 세금 수수료만 해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의 단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. 심층 결과는 교환 반복하면 비용 누적으로 자산 감소하고, 그러다 보면 선택지가 감소하게 되죠. 교환할 대상이. 또 교환, 악순환의 구조가 완성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위험은 이 교환 물건이라는 게 거의 현찰화되기 어려운 출구 없는 자산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교환의 최종 리스크는 바로 이겁니다. 출구가 없는 물건이라는 거. 그래서 이 핵심 질문이, 이걸 현금으로 살 사람이 있는가? 없으면 끝입니다. 현실은 매수자 거의 없고 임대 안 되고 가치 하락합니다. 결국 이 경매 내지 추가 손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. 그래서 정리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가격은 숫자가 아니라 유동성이다. 권리는 수익보다 먼저 본다. 교환 시장에서는 정보하고 이 판단할 수 있는 권리 분석, 평가 능력이 힘이다. 세금이 또 비용이 누적되면 자산을 다 무너뜨린다. 그리고 출구 없는 자산, 현금 유동성을 마련한다든지 시간을 벌 수 있다든지 현찰화 가능성이 전무하는 것은 함정이다. 그래서 여러분, 부동산 교환은 쉬운 길처럼 보입니다. 하지만 실제는 가장 어려운 거래예요. 교환은 기회가 아닙니다. 검증되지 않으면 스스로를 다 무너뜨리는 함정입니다. 그리고 교환해서 돈 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. 대신 이 구조를 이해한 사람만 손해를 피해가고 이 일부 현금 흐름을 만들고, 또 아주 제일 좋은 경우 작자를 만나면 현찰화도 시키게 되죠.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이 교환 내 물건 저 물건 다 이해하고, 이 교환의 거래 성격이라든지 이 교환 후의 상황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? 이해 못하면 계약하지 마십시오. 구독, 좋아요는 제게 분발할 의욕을 줍니다. 부탁드립니다. 또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. 답변 꼭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댓글에 링크되어 있는 네이버 카페 원팀장의 부동산 가이드를 보시면 부동산 신입 진로 상담이나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.